자, 재난 관리의 이제 행정 환경이 되는데요. 자, 불확실성입니다. 우리가 재난 환경이라고 하면 재난이 발생될 거라는 거 누구나 모르죠. 우리가 코로나가 그렇게 발생될 거라고 누구나 예측 못했고요. 이태원 사태도 참사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재난이라는 것은 불확실성입니다. 우리 시험도 마찬가지지만 재난 또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존재하는 것이 불확실성이 됩니다. 주된 문제 불확실성이죠. 이것 때문에 사실 제대로 준비가 쉽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니까 불확 원천은 기술과 환경이 되겠죠. 불확실성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이라는 것이 잘 구축이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불확실성을 대비한 가외성이죠. 가외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비상시를 대비한 특성입니다. 가외성은 뭐냐면 비상시, 비상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상성, 그죠? 비상에 대비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방서에 소방차가 많이 있는 이유도, 또 경찰서에 경찰이 많은 이유도 비상성, 그러니까 예외, 즉 일어날 걸 대비하는 것이죠. 재난은 선형적이고 기계적인 가정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비선형적, 일반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원 라인이 아니고 라인이 없는 데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또한 유기적은 진화적, 이볼루에이션, 그죠? 이거에 약간 벗어나서 진화돼 발생될 수 있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외성이 확보돼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 이유는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확실히 이건 일어난다가 아니라 일어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상호작용성이 됩니다. 재난 현장은 여러 기관들이 강범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난 환경에서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분산적 접근 방식보다는 통합적 접근 방식으로 많이 간도록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분산되기 때문에 주도권을 잡는 분야에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직이 유기적으로 잘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면 상호작용성이 됩니다. 재난이 발생되게 되면 각각 기관에 서로 뭐다 도와줘야 되겠죠. 이게 상호작용성입니다. 여러 기관이 되기 때문에 서로 뭐다 이질적 조직이 가능합니다. 이질적이란 말은 다른 조직이 되게 경찰, 소방 이런 거잖아요. 그죠? 상호작용 토대로 재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가장 큰 문제는 이렇습니다. 유기적으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 이태원 참사, 세월호 참사, 지금 우리가 논란되고 있는 계엄령 선포가 얼마 전에 됐잖아요. 그죠? 그런 거라든지. 지도자만을 들었던 분들은 다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게 사실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지하철 참사가 발생되었는데, 대구 지하철 참사인데, 나오지 마라고 했는데, 나온 사람이 산 거잖아요. 세월호 때도 나오지 마 해서 안 나오신 분들은 사망하고, 나오신 분들은 살았다는 거죠. 이태원 사태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계엄령 선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계엄령 따랐던 사람은 지금 범죄자처럼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잘못하게 되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되냐 이런 얘기죠. 어른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런 재난 관리에 점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호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이 기관이 작용하면서 서로 못 믿겠다고 얘기를 하면 이게 말이 어떻게 됩니까? 다 어그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상호작용이 상당히 중요하고 미리미리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자, 복잡성이 됩니다. 재난은 딱 이거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가 우리가 최근에 그나마 경험해본 거잖아요. 이게 하나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의 주관기관은 물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되는데 그분들만 하겠습니까? 보건소, 교육청, 소방청, 경찰청, 행정안전부 다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 많은 게 존재할 수밖에 없고요. 복잡하게 혼재되어 있습니다. 요즘 사회는 다 복잡성이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요. 이건 이거가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기관이 모여 있는 겁니다. 상호작용성을 지니기 때문에 발발은 대체로 단일한 기인이나 말은 원인이 하지 않는 거죠. 여러 가지 복잡하는 겁니다.
자, 이런 분이 있고요. 자, 또 한 개 여기 보면 좀 더 적어볼게요. 자, 세 번째 있고 네 번째 볼게요. 적어볼게요. 플러스 알파에서 누적성도 있습니다. 또 플러스 알파에서 인지성도 있습니다. 누적성이란 말은 어떤 의미? 누적성이란 말은 메르스, 코로나 이전에 있었죠. 그죠? 코로나. 그죠? 누적돼 발생되는 겁니다. 한꺼번에 빡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험에서 떨어진 경우는 뭐 어떤 시험이든 간에 한 번에 딱 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게으르고 공부를 하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누적되어 떨어지는 거죠. 제가 만약 몸이 안 좋다는 것은 누적되어 있다 몸이 안 좋은 겁니다. 인지성입니다. 인지성이란 말은 초등학생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중학생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고등학생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대학생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성인이 생각하는 부분은 또 재난에 담당하는 재난 공무원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재난을 인지하는 능력이 다릅니다. 그렇겠죠, 그죠? 인지성에 따라 차이 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특징할 수 있습니다. 누적성, 그죠? 그 다음에 인지성도 재난의 특징할 수 있는 건 복잡성뿐만 아니라 상호작용성, 그죠? 복잡성, 불확실성 이런 거죠. 거기 플러스 뭐다? 플러스 알파에서 누적성, 인지성도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접근 방식이 되는데 접근 방식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분산적이 있고 분산적. 그 다음 뭐가 있어요? 통합이 있겠죠. 자, 한번 볼게요. 보시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난 환경을 보면 불확실성이 있겠죠.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준비했냐면 이것 때문에 가외성을 중요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인재난관리사라든지 방재직이라든지 방재기사리 이런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비상시를 대비하는 겁니다. 잉여성, 비상성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상호작용성입니다. 어느 한 기관만 해서 안 됩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서로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야 되겠죠. 세 번째는 뭐다? 복잡성입니다. 복잡하다는 겁니다. 복잡해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 걸렸으면 교육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기관 다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되겠죠. 자, 네 번째는 뭐다? 이거 플러스 알파이라 했죠. 누적성입니다. 누적성. 차근차근 쌓여서 발생되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는 뭐다? 인지성입니다. 인지성. 초등학생 생각하는 거랑 중학교 생각하는 같다 다르다? 다를 수밖에 없겠죠. 인지성이 됩니다. 인지성. 누적성인 겁니다. 자, 결국적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재난관리에서는 분산 방식이 있었고요. 분산. VS. 통합 대응 방식이 있는데 분산은 부처가 이렇게 각각 부처 달라요. 예전에입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대처했습니다. 또 일본은 이렇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특정 재난 A, B, C 재난에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개 부서가. 가기부, 교육부, 행안부 얘들이 하고 있습니다. 도제식 교육입니다. 여기 있는 부서는 뭐다? 이 부서의 전문가들이겠죠. 이거는 도제식 교육입니다. 그럼 최근에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복잡성, 이 상호작용성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현대 재난은 한 개만 딱 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대 재난은 상호작용성이 중요하고 복잡 중요하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 분산을 뭐로 바꿔야 된다? 통합으로 바꿔줘야 주장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케렌텔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주장한 거죠. 통합 바뀌어져야 된다. 그래서 뭐 카렌텔리, 케렌텔리 관계 없습니다만 1979년도에 미국에서 피마가 나왔죠. 피마. 이게 통합 대응의 시초라 보시면 됩니다. 피마. 연방 긴급 관리청이 됩니다. 통합 대응이죠. 그 다음 뭐예요? DHS죠. 미국도 한번 보죠. 우리나라에는 통합 대응의 대표적인, 우리나라도 이거 따르고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중앙 대책 본부입니다. 우리나라는 중앙 긴급 구조단이 되겠죠. 이런 거. 긴급 통제단이에요. 긴급 통제단. 중앙도 있고 지도도 있고요. 긴급 통제단. 통제단입니다. 긴급 통제단. 자, 긴급 통제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긴급 통제단. 그래서 긴급 통제단이 됩니다. 물론 중앙도 있고 뭐도 있습니까? 지방도 있겠죠? 긴급 통제단이 됩니다. 통제단. 중앙도 지방이 있는데 긴급 통제단이 됩니다. 이게 대부분 뭐다? 통합 대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난사 발생되면 얘가 복구. 결국은 뭐예요? 수습을 담당하죠. 얘가 다 통제하죠. 그 지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통합 대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나라는 뭐다? 분산에 뭐로 바꿨다? 바뀌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재난은 복잡하고 다양하고 또 공동 재원하고 활용할 수 있고. 자, 그럼 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겁니다. 그러면 자, 그럼 결국 어떤 것이 분산이냐 통합이냐 해서 어떤 것이 신속한 대응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분산 통합 중에서. 자, 신속한 대응 확보는 뭐가 있어요? 얘가 신속한 대응이죠. 그죠? 또한 자원도 뭐예요? 자원. 확보도 용이합니다. 자원이란 말은 뭐예요? 인적도 있고 물적도 있겠죠. 자, 분산의 장점은 뭐냐? 장점은 전문가 집단입니다. 왜? 계속 도제시 교육이 진행되니까 그렇습니다. 단점은 뭐예요? 단점은 재원 확보가 뭐다? 미흡할 수 있고요. 여기 단점은 뭐예요? 이렇게 구축이 어렵습니다. 통합 구축이 어렵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일반적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분산과 통합에 대한 얘기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